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 토탈 솔루션의 이준열입니다. 자, 3월 11일 토요 경마에 대한 예상편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안승근 의원님, 이명배 의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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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주는 3월 2주차인데 전반적으로 상당히 까다롭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초중반 경주는 시내마필들 편성에 기복마 편성에 굉장히 충마 없는 난타전이고요. 그리고 중후반부에는 전력 편차 크지 않은 마필들의 또 혼전, 대부분이 다 혼전 양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일 대길 배당권도 상당히 높게 형성될 텐데 당일 배당권 흐름까지도 꼼꼼하게 살피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경주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1경주는 6군의 1000m입니다. 지금 3세 마필들하고 여러 말들 기존에 있던 말들하고 섞여 있는 편성인데 기존에 있던 나이 많은 마필 일본 초원 비바치 이런 말들은 보지 마시고 3살짜리만 보면 되는데 7번마 피닉스 소는 3살짜리가 아닙니다. 데뷔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지금 데뷔했는데 4살짜리 마필입니다. 4세 10마입니다. 그래서 이 편성에 나왔는데 주인검사 때 모습 보니까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대치는 상당히 있는 마필인데 데뷔가 조금 늦었는데 요게 일단은 4살이라는 거 주목을 해두시고요. 그 외에 마필로는 문세인 기수가 이례적으로 올라간 6번 승리와 직전 인기몰이했던 계속해서 인기몰이하고 있는 8번만 더 밀어붙여 이동화 기수에서 조제로 기수로 교체하면서 지금 기수 부담이 4kg가 지금 늘어나 있죠. 그걸 감안하더라도 부담은 확 늘어 있고요. 그 외에 3번 웰빙 조이 당연히 팔리겠고요. 8번도 좀 팔리, 5번도 좀 팔리나요? 여하튼 이것저것 팔리는 이런 형국인데 아니요. 그 7번마 피닉스사는 4살짜리지만은 힘이 좋고 또 선행 갈 수 있는 마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다른 마필보다도 6번마 승리의 여왕. 제가 이 마필 10마 때부터 지금 열심히 관찰하고 있었던 마필인데 좀 마필 체형 자체가 좀 뭔가 어설픈 체형을 지니고 있지만은 직전부터 그런 변화 와 있었고 이번 주 문세영 기수가 주교하는데 그런 변화 확실히 와 있는 마필이 6번마 승리의 여왕. 관심 가져야 될 마필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기존 마필들 중에서는 눈에 띄는 마필이 많이 없어요. 일단 7번 피닉스 선이 그렇기 때문에 선전은 좀 기대해볼 만하고요. 6번마 승리의 여왕 같은 경우가 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데뷔한 이후에 제대로 된 출전 주기를 갖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모처럼 정상적인 출전 주기뿐만이 아니라 이 마필이 주행검사 때부터 순발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전에서 한 번도 제대로 스타트 능력을 보지 못했던데 문세영 기술을 기승시켰다는 것은 일단은 스타트에서 한번 밀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7번, 6번이 이번 경주에 키를 좀 쥐고 있지 않나 라고 봐집니다. 그래요. 일단은 관심거리 두 마필 맞습니다. 6번 승리 여왕이 그래요. 10월달 작년 10월달 그리고 12월달 또 2월달 2달 간격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정상적인 출전이고 32조에서 문세영 기수까지 불러왔다. 이거 어찌하면 해보겠다는 뜻이고요. 7번마 피닉스선은 최근에 신마들이 거짝 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6군에 워낙에 좀 올라갈 놈들은 다 올라가 버렸고요. 3세 마필들이 아직 6군에 있다면은 별 볼 일 없죠. 원래 더비 좋은 놈들은 더비 대상 경주용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아직 6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말들이 워낙에 능력이 없다는 뜻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마들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7번마 피닉스선은 반드시 주목을 해 주십시오. 자, 2경주로 갑시다. 6군에 1200m고 이거는 우리 이명배 위원의 추천 레이스네요. 3세 마필들의 다수간 접전입니다. 출전 주수 8도로 단출하지만 좀 쉽게 볼 레이스는 아닙니다. 자, 문세영 기수가 4번마 라옹 콰트로 덩치 굉장히 큰 말이죠. 직전은 출전 주기가 조금 길었죠. 2달 만에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인기 모으겠고요. 3번 고스트타운은 직전 선행을 못 나갔는데 이번에는 아마 선행 승부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여하튼 앞에 갔다
나갈 마필이고요. 이 두 마리를 필두로 해서 1번 우주바다, 3번 막 고스타운하고 직전 같이 뛴 말이죠. 1번. 그리고 5번마 피스풀 라이프도 기본기는 상당히 있는 신마입니다. 데뷔전 1200이 어떨지 조금 걱정됩니다만, 그러나 편성이 뭐 그다지 세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권에 둬야 되겠고. 그리고 직전 인기몰이 모였던 8번마 동서가득은 직전 인기 엄청나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뭐 크게 한 것은 없죠. 발주가 조금 문제가 있는 말인데. 자, 여러두가 고르게 팔리는 형국인데, 안현님. 3번마 고스트타운도 지금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이지만은 아직도 이 마필이 좀 내적 기대는 단점이 있고 초기 때 보면 아주 시원한 거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8번마 동서가득이 체구는 작은 마필이지만은 지금 실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마필이지만은 10마 때 데뷔전 때부터 조교만큼 굉장히 잘 하고 나온 마필이 8번마 동서가득. 자, 직전부터 좀 스타트 보강까지 됐기 때문에 저는 8번마 동서가득이 앞선도 불안하고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 8번마 동서가득. 지난번에 저희들이 동서가득 편성에서 싱그러운 이게 뭐였죠? 싱그러운에 잡아 싱그러운을 추천하면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왜 팔리는지 엄청나게 바람몰이 하는데, 솔직히 좀 이해는 좀 덜 갔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바람몰이 하는데 그때도 조교가 좋아서 팔린 건가? 그 말은 원래 10마 때부터 조교들은 날라다녀. 근데 너무 붙지를 못하던데.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전반적으로 빠른 마필이 없는 느린 흐름이에요. 그나마 뭐 3번, 4번 정도가 앞선에 밀고 나갈 것 같은데, 이 마필들이 나가도 일단 좀 불안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1000m였다라면은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번 경주 1200이라는 거죠. 일단 기승기수가 발주 연습까지 했고요. 느린 흐름 속에 상당히 준비가 잘 된, 자, 직전 경주 충분히 저는 가능성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된 모습도 보여줬고요. 1번만 우주바다가 일단 저의 눈에는 확 꽂혔던 마필이고 준비도 상당히 잘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1번만 우주바다를 놓고 압축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우주바다가 지금 김혜성 기수가 원정 조교까지 가서 열심히 했네요. 자, 우주바다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공략 들어간다니까 이거 현장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 3경주로 갑시다. 역시 6군의 1200 3세 마필들의 경주인데, 요거는 또 우리 안수근님의 추천 레이스네요. 자, 이거는 당일 어느 말이 더 팔릴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난잡하게 팔릴 수 있습니다. 딱히 뭐 6번마 몽라쉐가 막 그래도 근소하게나마 조금 앞서 팔리겠죠. 몽라쉐 문세기수 기승했기 때문에 5번 음악대장도 팔리겠고요. 직전 들어왔기 때문에 팔리는 2번마 천양 2번, 5번, 6번을 필두로 해서 외곽에 8번 이어로킹, 9번마 스타신비, 9번, 8번, 6번, 5번, 2번, 뭐 심지어는 1번까지도 뭐 감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복병으로 떠오르면서, 여하튼 이번 경주 배당판 대길 자체도 상당히 높게 형성되는 이런 혼전 양상인데, 자, 이건 자, 일단 뭐 직전 경주를 통해서 걸음면으로 보였던 이번만 천양이라든지 매번 기대감만 보여주고 있는 6번 목라세, 좀 뭐 일단 이 중화필이 일단 뭐 배당판을 팔리겠고요. 그 다음에 기승기술로 팔리는 5번마 음악대장, 9번 스타신비가 있는데, 다른 마필들보다도 일단은 5번마 음악대장에 조금 눈이 가는 게, 지금까지 주행검사 때부터 3번의 경주를 치르는 동안 박시천 기수한테 49조 굉장히 기회를 많이 줬는데, 아무래도 49조 입장에서는 이 마필이 이렇게 못할 건 아닌데 박시천 기수가 제대로 못 끌어냈다는 판단하에 아무래도 문세영 기수를 교체한 것 같은데, 최근에 49조의 문세영 기수가 상당히 승률이 높습니다. 그 점을 주목한다면 5번마 음악대장도 흐트리 흘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9조 말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죠. 신마들이 다들 지금 3세 더비에 나갈 말도 있고 49조 신말들이 지금 다들 살아나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죠. 문세영 기수가 올라갔다는데 일단은 뭐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이고요. 안혜님.
이번 경기는 지금 1000m면은 앞전에서 끝날 수가 있는데 또 이번 경기는 이제 뚜렷한 선행 마필이 6번 외에는 뚜렷한 선행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마필들이 지금 1200을 버틸 수 있는 마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출전 도수가 9마리더라도 직선줄에서는 다 물려오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좀 불안한 인기 마필 자르고 좀 앞으로 성장 기대치 있는 마필 놓고 제가 한번 최대한 압축해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3경주는 우리 안성근 의원님의 추천 내시니까 현장까지도 한번 확인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자, 4경주로 갑니다. 6군입니다. 1300입니다. 요거는 요것도 역시 기복마들입니다. 일단은 가능성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말들이 있죠. 9번마 슈퍼트릭 직전 간신히 이착했죠. 그때 이착을 했습니다만은 그 나머지 3위권 4위권 말들은 큰 착자 없이 들어왔는데 이 말이 고무적인 것은 선행을 안 가고 맨날 앞에 가다가 퍼지던 놈이 직전은 선행을 안 가고 야한 교수가 차분히 따라가서 능력을 끌어냈다. 포인 마필인데 조금 더 뛰어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 뭐 대단한 말은 아니고요. 일단은 직전 입상하면서 좀 자신감이 좀 붙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7번 뭐 투루 팀버는 또 문세인 기수인데 직전도 문세인 기수 기승해서 뭐 바닥을 쓸었죠. 또 문세인 기수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말은 좀 특징 있는 말이 8번 베스트 시대는 531km 나가는 아주 떡대가 큰 말이고요. 그리고 4번 말 1등력을 뭐 그만큼 띱니다. 그리고 5번 말 위너블랙 이거는 기복마 편성에서 맨날 뭐 추임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하면서 가능성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그 걸음이고요. 6번 말 창녕도 같은 맥락이고 3세 마필로 노출이 덜 된 마필 중에 3번 마 원더 선데이가 있는데 김옥순 교수 기승하는데 이거는 최근 데이터로만 완전히 무시는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의 발전 기대치는 조금 더 있는 마필이라는 가능성은 조금 열어두시고요. 좀 지저분한 편성입니다. 안 의원님. 자, 이번 경기 9번마 슈퍼트릭은 직전 타임은 보지 마시고 직전에는 그 마필 상태가 안 좋았던 마필인데 빨리 붙어서 입상했고 자 이번 주는 병합도 하고 혼자 가는데도 굉장히 잘 갑니다. 오늘 아침에 뭐 조교하는데 또 이신영 조교사 뭐 주례에 나와가지고 타임 재고 그러는데 좀 무슨 내용으로 타임 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9번마 슈퍼트릭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마 온더 썬데이 자 이마필은 왜 못 뛰는지 모르겠어요. 나 이마필 때문에 지금 2번째 뛰는데 야 조기들은 진짜 43조에서 처음으로 한번 조기를 잘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마필들은 솔직히 뭐 그리고 8번마 베스트 시대는 악백이 있어가지고 김옥성 기수도 이 마필 잡지를 못해요. 원래 김옥성 기수가 악백 있는 마필 잘 다루는데 이 마필은 9번만 가면 마필이 지멋대로 뛰어요. 그래서 3번마 온더 썬데이 온더 썬데이는 앞으로 뛸 말 같아요. 왜냐면 나머지 다 앞말들이고 뭐 보여준 게 워낙에 없어서 그래요. 뭐 위너블랙 14전에 딱 2차가 뭐 1등력을 또 그렇고 창녕도 그렇고 저 우리 이현은 일단 슈퍼트랙이 이번엔 능력선이 앞에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그렇죠. 걸 떠나서 일단 슈퍼트랙이 그냥 능력선 앞에 가버릴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직선주에서 추입하는 마필들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9번 정도만 살짝 인정해 놓고 나머지 현장에서 좀 보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4경기를 좀 쉬었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9번 놓고도 믿음 가는 놈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제 기억나죠? 이런 편성이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안 팔리는 2마리만 돌았어요. 안 팔리는 애들이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창녕 얘네들 편성이에요. 이런 비슷한 애들 나왔을 때 신지 기수가 전혀 3세 마필 그러니까 김옥성 기수의 3번 원더 선데이처럼 능력이 안 드러났던 말 그런 말을 끌고 들어오면서 배당을 터뜨렸죠. 그러니까 지금 3세 마필은 눈여겨 보십시오. 아직 뭐 보여준 게 없다 해서 문제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던 말들이 워낙에 뭐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3세 마필 순말이고 안말이고 안에 일단 3세 마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거는 뭐 미리 이놈이 낫다 저놈이 낫다 생각하지 마시고 9번
슈퍼트림은 조금 더 우세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십시오. 가시되 3세 마필들은 조금 더 눈여겨보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경주로 갑시다. 국산 5근에 1200인데 자, 요거는 일단은 인기 마필들의 혼전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계속 지금 승근해서 5군에서 계속 팔리고 있는 마필이 9번 필라니케 계속 지금 돈을 죽이고 있죠. 2번 직전도 돈을 죽였고 그 전에도 팔리고 입상에 실패했고 그리고 6번마 베스트캠프의 문세영 기수 직접 양 기수가 제대로 능력 발휘를 못했는데 문세영 기수면 이것도 당연히 인기 몰이를 할 거고요. 여기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4번 능감동이야 7번 로켓 로드도 인기를 모으겠고 11번마 어린 왕자도 인기를 모으겠고 12번마 장차 모습은 5세 한 마리 왜 늙음하게 이렇게 뛰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물론 그 임기용 기수가 면회 정지 먹는 그날이었는데 오히려 또 1번 게이트에서 잘 뛰었어요. 5세 한 마리 지난번에 꽤 뛰었습니다. 하여튼 다소간 혼전인데 아니님 2번마 당찬 모습은 진짜 전번에 잘 못 뛴 게 아니라 다른 마필들이 못 뛰죠. 그때 휘양마 용마불패가 대가를 정도면은 진짜 이거 믿어도 돼 이거. 근데 이제 그 6번마 패스트 캠프 이 마필은 제가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현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뒤를 이렇게 발을 이렇게 탁탁 드는 마필입니다. 아 그렇대요. 이번에도 그렇습니까? 예,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은 솔직히 선행 안 가면 답이 없는 마필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생했기 때문에 분명히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확인 한번 하시고 11번마 어린 왕자도 조교는 항상 잘합니다. 그런데 마필 체형 자체가 고기가 높기 때문에 항상 기복 보이는 마필. 그래서 차라리 4번마 넌 감동이야가 그래도 앞으로 좀 제일 성성한 마필이 또 이상의 기수가 막 수포 2바퀴씩 하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니까 좀 살을 놓고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 경기는 인기 마필들의 다 약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주목을 해주십시오.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조금 첨언을 해드리겠고요. 자, 일단 4번은 넘감동이야는 일단 직전에 걸음의 변화가 좀 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행검사나 데뷔전 때 특히 데뷔전 때 같은 경우는 늑발다고 외곽으로만 질지만 끌리고 제대로 악벽기가 좀 있었었는데 직전에 일단 그 두 가지가 다 없어졌고 특히 발주가 깔끔해졌다는 점에서 힘이 차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곽에 있는 인기만 필들이 솔직히 다 불안불안합니다. 1200에 일단 스마르도 비슷하기 때문에 자 5세 안만에 1.5kg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이번마 당찬 모습은 또 직전처럼 최역전기 인코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찬 모습이 또 안 팔린다고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번 경기 또다시 이변은 당찬 모습이 일어날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기 모으는 6번 베스트 캠프나 9번마 필라니케나 이 두 마리 다 또 안말들이고요. 신랑 어린 왕자는 편히 선행을 가야 됩니다. 시원하게. 근데 안쪽이 말려도 어절찮게 앞에 가기 때문에 경합구도고요. 인기 마필 다 불안불안합니다, 사실. 그래서 4번마 넌 감동이야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도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이 말은 포인 마필인데 기대치가 상당히 있는 마필입니다. 생기게 잘생겼고 이 22조에서 8천만 원 주고 구입했는 말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부계 쪽으로는 후즈 퍼펙트나 플리시스크 비그랜드로 이어진 시폰의 자만데 혈통적 기대치는 상당히 있는 마필입니다. 넌 감동이야가 상태가 괜찮다면은 직접 1800 타임 자체는 18초지만은 너무나 여유가 있었던 타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타임으로 땡길 수가 있다는 결론이고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커갈 수 있는 마필이니까 넌 감동이야는 반드시 주목을 하시는 게 좋겠다. 저도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로 갑니다. 5근이고 1300입니다. 이번에는 또 안말들 경주입니다. 자, 이것도 뻔합니다. 문세영 기수 계속해서 인기 마필이 기승하는데 3번 에이스 7 앞에 가는 스타일이고요. 6번만 선플래시 늙음하게 좀 또 걸음발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 두 마리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팔립니다. 1번 사계절, 2번 착한 금화, 5번도 팔릴 수 있고요. 화이트 교피드, 10번은 자승군주,
뭐 여러 두가 팔리긴 팔리는데 액면가대로 3번, 6번이 들어도 할 말은 없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3번은 믿고 싶은데 6번마 선플러시 연세가 5세, 56. 근데 잘 뛰어요 저번에. 이거 어떻게 믿어? 모르겠을 최근에. 상태는 좋아, 상태는. 상태 좋은 거는 또 될 조기는 수도. 잘했어. 딱히 뭐 이게 다른 놈은 없어요, 말이. 자, 선플래시는 부담 주장을 빼고요. 이마필이 달라진 게 뭐냐면 제가 처음으로 배당을 내고 들어왔을 때 뭐 축마를 잘못 놓고 가다 틀리긴 했지만 뭐 워낙 그때는 배당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자, 두 번의 뭐 경기 보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발주가 안 됐던 마필이 발주가 되면서 선입권에서 자력으로 지금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하셔야겠는데, 솔직히 에이스 세븐도 불한번한 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플래시가 결코 뭐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그런 흐름 속에 일단은 3번, 6번, 6번, 3번이 조금은 앞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또 앞말들이기 때문에 3번, 6번이 이런 앞말들 만났을 때 뭐 다시 한번 가려고 할 겁니다. 뭐 H7 같은 직전은 클린업 스피드 지난주에 또 들어왔죠. 3세 뭐 앞말 강자급 3세 강자 클린업 스피드에 이어서 4번에 3으로 아쉽게 3착인데 이번에 문세인 기수 죽기 살기로 갈 거고 6번 선플래시도 직접 뭐 장산 파워에 이어서 컴플리트 위너라는 말을 여유있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스타트도 많이 보강되고 이게 원래는 스피드가 나오는 혈통이죠. 서희 번쩍 자만 예전에 서희 번쩍이 엄청나게 빠른 말인데 서희 번쩍 자만 그 스피드가 늙음하게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일단 기본적으로 봐줘야 되는 말들이고요. 나머지는 1번, 2번 이런 말들은 현장에서 한번 처리를 하십시오. 자, 7경주로 갑시다. 4군에 국사군의 1200입니다. 이거는 뭐 입상권 도세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특징이 선행만 많습니다. 1번 오이제 명답도 앞에 가는 스타일, 3번 마산 기자도 앞에 가는 스타일, 4번 허리케인 블루 앞에 가는 스타일, 5번만 너는 에이스 이거 지난번 따라갔습니다만 이것도 본질은 선행발이고 6번 와일드 썬더가 직전은 늦발을 했죠. 늦발하고 저는 완전히 없을 줄 알았더니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7번은 이글삭스나 뭐 11번 금화제우스 얘네들은 외곽 있는 애들은 나이가 좀 먹은 나트입니다. 좀 혼전 양상인데 그래도 4번 허리케인 블루가 또 많이 팔릴 텐데 아니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경주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추천 경주로 삼으려고 했는데 1번 뭐 오재명갑 직전에 1000m 제가 꺾었습니다. 근데 직전에도 솔직히 걸어왔어요. 하릉타 슈사스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수들이 이런 기수 타면은 옆에 누가 붙지를 않아요. 좀 옆에서 좀 어쩌서 싸우고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그래도 허리케인 볼로가 거리 경험도 있고 조교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4번 허리케인 볼로 6번마 와일드 썬더는 최고 좋고 힘도 좋고 저기 때 보면 폭폭이 좋은데 어딘가 좀 불안한 모습 보이고 그 7번마 이글 삭스도 자 결정력이 없다 보니까 또 문생까지 교체해가지고 문생 기수가 또 문생 기수 원래 조교 굉장히 세게 하는 게 있습니다. 문생 기수 조교하면은 솔직히 조교하는 거 보면 말 못 빼요. 조교는 보면 병합할 때 보면은 마필이 날라다녀. 그래서 이번 경기는 선행마도 많고 1번마 오재명답은 지금 2주 만에 왜 이 마필이 왜 2주 만에 나오냐. 그렇다고 해서 1200을 쉽게 여유있게 이긴 마필도 아니거든. 오로지 앞에만 갈 뿐이지 내축으로 기대고 아주 타이 까다로운 마필. 그래서 1번마 오재명답은 좀 뒤로 돌리고 싶어요 솔직히. 자, 이유. 일단 이번 경주 1번, 4번이 많이 팔리겠죠. 1번만 오재명답도 솔직히 1000m, 1200은 극과 극이에요. 특히 이마필이 좀 거품이 좀 심하게 깠던 게 뭐냐면은 지난해 10월 24일날 그 주파 기록 때문에 사람들이 와 센 말이다 하는데 눈이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12월 24, 25일 경주는 모든 마필들이 자기 타이밍 대본 2개 이상씩은 땡겼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입상했다고 할 뿐이지 기록에 너무 혼용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다음 허리케인 블루는 솔직히 지난해 10월 25일 경주에서는 그래 뭐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직전 경주에서는 솔직히 너무 좀 실망을 했습니다. 일단 이것도
협통적 기대치 분명 있지만 조금은 더 냉정하게 검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6번 와이드 선더는 직전에 늑발을 하고도 중반에 굉장히 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선제에서 상당히 지켜내는 걸음은 상당히 좀 좋았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인기 마필들 중에 누가 좋다라고 한다면은 6번 와이드 선더가 좀 낫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앞선에서 전개 마필이 누가 낫다고 하면은 솔직히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3번 마상기제 일단 감량 기술을 기술시키면서 선입 전개를 편안하게 한다면은 의외로 3번 마상기제도 입상의 기회는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조건상으로 보시면은 지금 6번 와일드 선더가 52kg입니다. 3세 말이고 더 보여줄 것이 있고요. 물론 4번 허리케인 블루가 많이 팔리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지난번에 출전 주기도 조금 길었습니다만 실망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허리케인 블루가 선행을 가더라도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1번이나 3번이나 5번의 넌 레이스들이 그 엄청난 그 대가를 치러야 되겠고, 그것도 지난번 보니까 솔직히 장모. 자, 6번 와일드 선더 오히려 지난번에 늦발 아닌 늦발입니다. 게이트 정상적으로 나와가지고 말이 초반에 좀 뛰지 않으려는 조금 농땡이 있다. 중반에 끌리다시피 해가지고 막 감고 이래 왔는데 이 말이 원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예전에 보면 곧잘 스타트도 잘 하던 말이거든요. 그래 이 와일드 선더에 저는 기대치가 더 있다. 직전에 오히려 따라가 보는 게 오히려 재선이 될 수도 있다. 이번에 어차피 뭐 얘보다 훨씬 빠른 말들이 많으니까 니네들은 싸우라고 따라가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데, 여하튼 와일드 선더에 포커스를 두고 한번 이거는 역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현장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요거는 반드시 현장 컨디션 이런 것도 상당히 변수가 되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자, 8경주입니다. 혼합 4군이고요. 1700. 자, 국선 마필 장산 파워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누차히 강조 드리던 마필이죠. 뭐 이건 능력 마필입니다. 장산시티의 바로 동생인데 최근 두 번 뭐 걸음이 확연하게 늘어나는 모습. 1700 안 뛰어봤습니다만은 최근에 혼합 4군에 워낙에 약차. 선제 일격이 18전 동안 딱 두 번 이착한 말이 지금 인기를 모으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산 파워가 여기서 뭐 충분히 되지 않을까. 여기에 뭐 선제 일격 같이 뛰었던 감동 챔피언 나왔네요. 직전 같이 뛰었고. 4번 동촌 꿈나무는 다른 쪽에서 뛰었죠. 동촌 꿈나무 얘도 4살입니다. 그리고 우승 공감은 솔직히 액면가는 최근에 그렇다 합니다만 20전에 딱 한 번 들어온 말이죠. 지난번에 벨리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혼합 사고는 워낙에 이런 부진한 편성이니까 1번 게이트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탔어요. 벨리 기수가. 끝걸음 너무 이상했어요. 근데 부담은 왜 이런 거야?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뭐 같은 그 혼합 사고인데 뭐 왜 갑자기 5kg가 늘어버려? 한 번 우승했다고? 레이팅 꽉 제일 얘가 제일 높잖아 레이팅. 근데 이게 참 최근에 4짝 3짝 우승인데 레이팅 꽉 찼죠. 그러니까 이게 좀 가도록 좀 성장하도록 그나마 좀 놔둬야지. 그 5kg나 던져버려.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놓고 6번 선제일격, 8번 감동의 챔피언. 감동의 챔피언은 29주 있을 때 조교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16줄 가서는 전부 조교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돼요. 이거 8번마 감동의 챔피언이 그래도 거리 경험도 있고 원래 이 마필 순발은 있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9번 넣고 6번 8번 딱 두 박 다른 거 안 돼. 동천 자신 있게. 이거 동치나 끝나면 네. 이거 솔직히 이거 변마이고 여기 다 편마 아닌 말도 이게 그러면은 이거 그 4번만 동천을 끝나면 그 10마 때 김옥성 교수가 이거 조교를 했던 마필이야. 이거 원래 맞아요. 체형 자체가 그때 전부 뭐 시가에이스가 오는 그런 경기에서 뭐 이건 그놓고 다른 거 사면 안 돼. 저기 9에 대해서만 좀 더 첨언해 드리자면은 제가 최근에 UCC 찍으면서 3세 마필들이 승급 전에 거리를 늘려 나올 때 제가 항상 불안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왜 그랬냐면은 3세 마필들이 장거리를 늘어날 때 부담유나까지 같이 늘어난다면은 거리를 극복해야 돼 부담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이중고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장산 파워는 일단 거리만 늘어났죠. 부담주는 가벼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단독 선행이에요. 일단 다른 3세 마필들에 비해서 구모 장산 파워는 일단 믿고 좀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말씀 잘했어요. 지난주 그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포춘? 네. 미스터 포춘? 그렇죠. 제가 미스터 포춘은 좀 불안하다 말씀드렸죠. 네, 거리 부담까지 늘고, 늘어. 거리 늘고 부담 늘고 3.5kg가 늘었어요. 그거는 사실은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린 놈한테 3.5kg씩 갑자기 늘어나는. 그러니까 적당히 뭐 2kg, 1kg 이렇게 해주면 괜찮은데 3.5kg 갑자기 늘고 압박받으니까 터졌는데 장선바오 같은 경우는 부중이 일단 가벼워졌으니까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자, 국영주로 갑시다. 국산 3군 1700. 자, 요거는 직전 같이 뛴 말들. 자, 5번마 불꽃 왕자, 8번마 검령 두 말 다 참 상승세. 불꽃 왕자는 예전에 잘 나가다가 슬럼프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난 거고요. 검령은 뭐 계속해서 뭐 2착, 2착, 1착, 2착, 2착 해오면서 그렇게 2착, 2착 하면은 부담 중에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입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오래 써먹는 거죠. 이게 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5번, 8번. 이제 여기에 이제 4번 프리티보이, 10번 마중물, 1번 뭐 초원의 창거는 모르겠습니다. 48주 7번 프로포즈인데 상태와 상관없이 최근에 너무 못 뛰고 있어가지고 1700 한번 도전할 때 9월 달부터 이거 뭐 왜 갑자기 이렇게 완전히 풀빵이 돼버린지 상대가 좀 세긴 셌는데 초원의 창가는 참 너무 많이 죽이고 있어요. 자, 하여튼 이런 구도입니다. 한의원님. 5번마 불꽃 왕자는 인정을 해야 되고 여전히 보폭도 좋고 힘이 좋기 때문에 문제는 4번마 프리티보이가 과연 스타트만 되면 저는 1700 충분히 돌 수 있다 생각해요. 스타트가 지금 자꾸 기복을 보여서 그러지. 지난번에 베르비치 기수 타니까 와 완전히 달라져. 프리티보이. 야. 이건 스타트가 안 돼서 그러지. 스타트만 되면 되는 말이고. 자, 우리 일단 이 불꽃 왕자가 또 다시 또 걱정이 좀 되기는 해요. 최근에 2번 2연승을 거뒀다고 자 1700 첫 도전에 부담이 무려 4kg가 빡 들었습니다. 최근에 최고 들었던 57에 하면 무너졌던 경험이 있고 최근에 좀 가볍게 달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은 고점에 조금 걱정은 돼요. 일단 거리가 늘어나면서 부담이 늘어났고 편성 자체는 솔직히 좀 해볼만한데 그런 의미 속에서 12번 마중물하고는 완전 비교가 된다는 거죠. 마중물은 거리 경험을 했고 승급전인데 최근에 연속 2착 했다고 부담점을 확 빼줬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부담이 될까요? 일단 이런 점에서 불꽃 왕자는 일단 컨디션에 따라서 이중거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불안한 요소는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그래요. 이거는 또 솔직히 뭐 상당한 변수가 됩니다. 불꽃 왕자는 4kg 늘고 얘는 4kg 빠지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8kg 차이거든요. 한 군에서 수말 한 말 물론 있지만은 이거는 8kg나 차이 나게 들고 뛴다면은 이거는 부담감 없잖아. 부담감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12번 마중물이 지난번에 물론 뭐 그때 키마하고 들어오면서 해피 센세이션하고 같이 깜빡이로 팔렸다가 해피 센세이션이 빠지면서 배당이 뭐 그것도 터졌던 그런 편성인데 그때도 물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그때도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오히려 직전보다도 부담이 4kg나 빠졌기 때문에 더 편하게 전개를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얘까지도 반드시 이렇게 동등한 선상에 놓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너무 5번, 뭐 8번, 뭐 지난번 같이 뛴 한방 아이가 부담 균형이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참고해서 현장에서 다칠 건 다치고 때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자, 10경주로 갑시다. 1등급에 1800입니다. 1등급인데 지금 짱짱이 붙었습니다. 문제는 뭐 가장 센 말은 13번 위너레드인데 1군 올라와서 지난 11월 달에 보니까 뭐 엄청 뭐 골드마운틴 뭐 오마신 이기는 거 보고 깜짝 놀라버렸는데 그때 그랑프리를 출전 좀 무리하게 안 가는 게 출전 날픈데 어린 말을 무언대로 그때 그랑프리에 출전시키고 그때 이후로 출전 주기가 좀 길어졌죠. 길어졌는데 재검 때 보니까 뭐 01초태 타임으로 그냥 붙들고 그냥 한 바퀴 도는 모습은 크게 뭐 잘못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공백은 조금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또 문제의 마필 두 마리가 있죠. 2군에서 1군으로 승군한
8번 신조대엽 52kg, 5kg 빠져 있고 장산 카우보이 역시 5.5kg 빠져 있고 얘네들이 과연 그 기존에 있던 일곱 말들 뭐 안쪽에 뭐 다 뭐 그만하죠. 소통 시대를 빗두르해서 뭐 천망, 천적, 매직탑, 뭐 빛하다, 아름다운 동행 등등등등 일본에 있는 말들하고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저도 사실 좀 궁금하기는 궁금합니다. 그러나 이 지금 상승세에 얘네들은 무시는 절대 못하는 기존에 있던 애들이 올라올 때보다 얘가 더 가파르게 올라왔죠. 보통 이게 지금 복승률 70% 고신저대요. 카우보이도 45%. 카우보이는 한동안 못 뛰다가 갑자기 또 마방 옮긴 다음에 살아난 거고요. 예, 마방 옮기고 완전히 또 살아나 버린 거고. 이런 좀 어려운 형국인데 우리 아니 원래 기본 능력은 8번마 신조 대회에 가장 우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구조 마방이 연투 마필 솔직히 없어요. 그 집은 말을 굉장히 아끼는 마방인데 이 마필은 10마 때부터 계속 상승 탔었고 그때도 그 9월 23일 그 10월 22일 날 이때도 공백기 있었을 때요. 이거 공백기 있었는데도 1400을 그냥 쉽게 이긴 마필이거든. 그래서 이 마필이 뭐 조교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조교까지 잘 돼 있고 경주 조건 좋고 다만 1800 경험이 없을 뿐이지 앞으로 걸음 더 나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8번마 신조대요. 좀 저는 그래도 믿고 싶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자 일단 개인적으로 소통 시대가 가장 불리하고요. 이건 뭐 직전에 이겼고 2주 만에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대상 경주를 안 나오고 일부러 일반 경주 나온 것 같은데 그 점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오히려 저는 그래서 외곽에 있는 마필들 8번마 신조대원을 비롯해서 제가 공백 복귀 전에 생각보다 괜찮았던 신명과 진명울패도 일단 복귀상으로는 상당히 좀 그 빨랐던 레이스 그 좋았던 레이스에서 상당히 마지막에 올라오는 끝걸음이 인상 깊었고요. 여기에 8번마 신조대과 더불어서 같이 승급전 나서는 11번 장산 커보이 기본적으로 1등급보다 센 마필인데 공백 갖고 나온 12번 실버월프 13번 위너레드가 얼마나 현장에서 좋은 모습을 갖고 있느냐가 이번 경주 최대 변수 같습니다. 그래 이번 경주는 일단은 포인트를 13번 위너레드가 오랜만에 나오는데 그 컨디션이 어떤가 현장에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말들도 물론 다 되는 말들이죠. 근데 일단은 승급전이지만은 부담이 57 달고 뛰던 말하고 지금 52 달고 뛰는 신조대 장산가부 얘네들을 일단은 사정권 안에 두고 가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말들은 뭐 현장에서 처리를 하시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11경주로 갑니다. 2등급이고 1200입니다. 2등급이 1200으로 합니다. 자 일단은 빠른 말들은 상당히 뭐 나름 많죠. 9번만 와우캣하고 6번만 라페니체가 그나마 빠르기는 제일 빠를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좀 약하죠. 선행세력이 조금 약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른 그 단거리 경주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7번 태양왕이 한번 찬스를 맞이한 것 같아요. 여기 5번만 파워비스는 승급전이고 여기 13번 영광의 그날을 있고 10번 마이더스 로드 인기 많이 더 있네요. 마이더스 로드, 태양왕, 마이더스, 태양왕 뭐 이런 애들이 일단은 구미는 아주 센 구미에서 뛰었죠. 최강자, 장선재와 뭐 이런 애들하고 뛰었던 게 마이더스 로드, 라페니체 이런 구미네요. 아니요. 그 7번마 태양왕이 왜 기복을 보이냐면은 그 주로에 나오면은 마필이 안 가려고 그럽니다. 항상 사행키가 있어가지고 조기가 안 됐던 마필. 근데 이번 주는 조기가 잘 됐습니다. 7번마 태양왕, 10번마 마이더스 로드는 선행 가야 됩니다. 이 마필은 좀 고개가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내가 볼 땐 선행 못 갈 것 같아요. 좀 7번 태양왕을 놓고 좀 후차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이더스 로드는 제가 누님 말씀드린 단거리 추임만 왔다고 1000m에서는 어마어마한 추임력을 갖던 마필이 어느 순간에 힘이 차고 한번 앞에 가려는 습성이 생기다 보니까 이 마필의 같은 장점인 추임력이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즉 18조에는 합작품이랑 마필하고 좀 비슷한 흐름이죠. 합작품이 약간의 뭐 약한 편타 만났을 때 입상하는 것처럼 그 마필도 추임력이 엄청났던 마필인데 일단 그 점이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들고요.
일단 9번 와우캣은 출전 주기 좀 길지만 이 마필도 이제 3착 정도만 하면은 어느 순간에 1등급까지 올라가는 이제 레이팅이 꽉 찬 마필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아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봐지고요. 여기에 승급전이지만 감량이 좋은 5번 파워핏들도 결코 무시 못하는데 일단 6번만 아페니체와 9번 와우캣이 싸우는 순간 태양왕과 파워빗으로는 더욱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태양왕은 일단 페르비치 기수가 올라가는 순간에 일단은 좀 긴장을 하셔야 돼요. 페르비치가 지난해 가을에 한 번 타고 한 번도 안 탔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번엔 다시 올라왔다는 거. 그리고 지금 뭐 복병권의 마필로 6번마 라페친체를 이거는 주로 조교를 제대로 못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조교 관찰들한테 늘상 천대받는 말인데 얘가 골드뮤직 뮤지니하고 거의 같이 뜁니다. 뮤지니 골드뮤직 뮤지니가 지난주 마지막 경기에 두 마리가 그냥 땡땡 마음을 비우고 딱 추격으로 들어와버렸죠. 근데 걔네들하고 같이 맨날 뛰던 말이니까 라페친체는 일단 복병권을 일단은 W 표시를 하고 가시고요. 13번의 영광이 그날 또 W 표시를 하고 가십시오. 최근에 워낙에 센 말들, 그 신의 강자들 만나서 중반에 끌리고 막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퍼지고 있는데 느닷없이 때리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영광이 그날까지도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여하튼 이번 경주도 쉽게 볼 레이스는 아닙니다. 그래 가능성을 조금씩 열어두시고 현장에서 최종 정리를 하십시오. 자, 이상으로 토요 11개 경주 살펴봤습니다. 만만한 경주가 거의 없습니다. 11개 경주가 다 혼전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현장의 배수들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신중하게 좀 배팅해서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1일 경마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